자, 이제 수비진은 끝났고요. 드디어 미드필더진입니다. 첫 번째 주자로는 역시 조신, 발롱 포디움, 조르지뉴인데요. 저는 조르지뉴 A 주겠습니다. 네. 왜 발롱 포디움인지 본인이 증명을 하고요. 물론 장난입니다. 제가 제일 조르지뉴를 이번 시즌 고맙다 생각을 하는 게 부상으로 스쿼드가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본인은 끝까지 스쿼드를 지켜내면서 팀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때 조르지뉴가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대회도 가리지 않고 모든 땜빵으로 계속 출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 주겠습니다. 소신이 올해 18게임을 나가서 933분이나 출전을 했네요. 네. 생각보다 18게임 나왔고, 네. 거의 뭐 많이 나오셨네, 게임. 그러나 저는 이 C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통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다. 네. 뭐 팀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땜빵을 낸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뭐 적절한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토마스 파티입니다. 파티 하면 저는 파티 본체설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모든 실점 장면에 파티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스널의 파티 본체설은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 알렉스 송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송이 멋있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많이 하면서 스탯적으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저건 송이 패스를 잘한 게 아니라 반통수가 잘 받은 거 아닌가? 맨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송이 어시스트의 맛을 들리면서 미드필더 밸런스를 다 무너뜨렸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파티가 약간 송 같은 느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티가 볼을 못 찬다 이게 아니라 볼은 잘 차긴 하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고 오른쪽 풀백이든 6번 롤이든 8번 롤이든 나올 때마다 저는 이 파티가 본인의 패스를 뿌리기 위해서 다른 미드필더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원래는 그동안 들어 누운 거 생각하면 F를 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아스널에서 이번 시즌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선수더군요. 그래서 출전 시간 고려해서 저는 C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티의 뭐 이제 출전 시간과 퍼포먼스를 봤을 때 출전 시간만 봤을 때는 뭐 중앙 미드 오른쪽 풀백 뭐 부상 없이 안 가리면서 뛰었기 때문에 B를 주고 싶지만 네. 이 선수가 나와서 보여주는 경기의 영향력 뭐 네. 수비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패스를 잘못 줘서 역습에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D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나 네. 지금 이 부상 병동에서 11명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을 하셨다 이번 시즌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C등급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FA컵 3라운드 맨유 경기에서도 연장전에 지르크제이가 역습 상황에서 슈팅을 날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1차적으로 파티가 포지셔닝을 잘못 잡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르크제이한테 강하게 압박을 붙어가지고 슛각을 좁힐 수 있었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매우 위험한 슈팅을 내주는 걸 보고 파티는 파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뭐 항상 그러던 친구라서 네. 그냥 이제 우리가 11명 뛸 수 있게 해주면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요, 이 선수에게는. 네. 자, 다음은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아스널에서 아스까지 맡고 있는 뭐 팀의 본체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부상으로 발목 부상이죠. A매치에서 부상을 당하고 나서 리그에서 아스널이 많은 승점 드랍을 했었죠. 물론 부상은 선수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웨데고르 B 주겠습니다. 일단 뭐 외대고로 결장 시에 뭐 나왔던 팀의 전방 압박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쨌든 팀에 큰 영향력을 주는 선수임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전방 압박 이외에 그냥 큰 영향을 주고 있느냐? 네.
생각해 보면은 또 아쉬운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반기 평가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B등급 평가를 줄 건데,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새해 들어서 경기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외대고의 좀 부진을 보면서 네. 이 선수를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체를 네, 해야 우리가 이제 후반기 때 좀 더 네, 앞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네, 외대고로 자리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네, 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내봅니다. 네, 아마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네. 다들 일단, 뭐 왼쪽 윙이나 뭐 네. 공격수를 사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외대고로에 관련된 것도 한 번쯤은 뭐 내부적으로 뭐 검토하겠죠. 뭐 네. 알아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예. 느끼는 부상 복귀 후 외대고르는 킥의 퀄리티가 되게 떨어졌다 음, 느낍니다. 원래는 외대고르가 박스 오른쪽 부분에서 파포스트를 보고 왼발로 감아 때리거나 아니면 니어로 깔아차는 슈팅으로 22, 23 시즌 때 그렇게 득점을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상 복귀 후에 슈팅 시도를 많이 하는데 0점이 아예 안 잡혀 있다 해야 되나? 뉴어 슈팅도 아니고 그대로 관중석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잘못 맞아서 수비수한테 굴절되거나 이런 장면을 최근에 제가 많이 봐가지고 킥 퀄리티가 점점 좀 퇴보하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외대고로가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지 않나? 오히려 네, 더 죽이는 모습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역습을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센터 라인에 외대고로한테 공을 전달했을 때 외대고로가 뭐 한 번에 길게 뽑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이제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또 우측 윙으로 아, 가거나 아니면 그 뒤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개인 컨디션의 문제인 건지 뭐 팀 전술적인 차원인 건지는 아직 잘 뭐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예, 어쨌든 여기서 행복회로를 좀 돌리면은 이강인 선수가 오면은 네, 이강인 선수가 뭐 지금 당장은 아마 오른쪽 윙에서 뛰고 그런 가능성이 많겠지만 네, 이제 뭐 사카가 복귀하고 나면은 외대고르를 왼쪽으로 밀어내고 네, 이강인이 오른쪽 그 흔히 말하는 메찰라 자리에 뛰는 게 네, 우리가 좀 더 역습 상황이나 좀 네, 템포를 올려갈 수 있는 이런 전술이 좀 맞지 않을까 오늘 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네. 이번 시즌 왼쪽 윙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쪽에서 공격이 되게 부진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주냐 왼쪽으로 주냐 볼을 뿌려주는 히트맵이 나오잖아요. 외데고르가 이번 시즌 8대2 비율 수준으로 오른쪽에만 공을 좀 뿌려주고 있긴 하더군요. 그리고 반대 전환을 할 때도 오른쪽 쪽으로는 반대 전환이 자주 열리는데 왼쪽으로 이어지는 반대 전환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이거를 딱 봤을 때 외대고르 쪽에서 볼을 뿌릴 때 왼쪽 자체에 볼이 안 도니까 그래서 왼쪽 공격이 더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켈 메리노입니다. 프리시즌부터 어깨 부상을 당했죠. 마갈량이스랑 경합을 하다가 어깨 쪽에 골절을 당하면서 꽤 긴 시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뒤늦게 리그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팀의 100% 융화된 모습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메리노의 뭐 실력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축구에서 프리시즌을 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부상으로 날려서 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파티랑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볼을 소유했을 때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미켈 있잖아요. 등지고 딱딱. 약간 그런 느낌이 이름도 똑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미켈 메리노한테도 좀 나긴 하더군요. 예. 미켈. 예. 그래서 좀 잘 적응해서 주전 잡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C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메리노 C등급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뭐 저희가 미드필더에 빈자리가 있을 때 뭐 다 나와서 뭐 띄워주고 있고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가장 많은 평가를 듣는 게
아니, 말 그러니까 듣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공을 잡을 때 이제 이전에 잔코치도 얘기했던 그 하베르츠가 공을 잡으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제 하프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태용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뺏기지 않는 안정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리그 적응의 문제나 팀 전술에 좀 적응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예. 다음 시즌 뭐 프리시즌 잘 치르고 그리고 팀 전술에 적응을 하면은 뭐 외대고루 자리 뭐 지금 그리고 나오고 있는 뭐 왼쪽 공미 자리 그리고 뭐 라이스 6번 자리까지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즌에도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뒤에 자리는 향후 영입에 따라서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저는 B 주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분명 개인 폼이 떨어진 게 저는 느껴집니다. 아르테타가 뭐 6번도 줬다, 8번도 줬다, 롤을 혼동을 주면서 폼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스널 내에서도 웬만하면 스타팅에 나오고 웬만하면 풀타임을 소화합니다. 문제는 A매치에도 항상 소집이 되는데 감독을 가리지 않고 라이스는 항상 풀타임을 뛰게 시키더군요. 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좀 꼬였다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도 쉬지 않고 국가대표 풀타임 소화해왔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풀타임 소화했고, 그리고 유로 때도 쉬어야 되는데 하필 또 결승까지 가면서 유로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도 쭉 풀타임 소화했고, 체력적으로 갈려서 본인의 폼이 좀 저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A등급을 주는 게 맞았는데, 근데 지난 시즌이랑 다르게 이번 시즌은 B등급 주겠습니다. 저는 일단 플러스를 좀 줘, 그 플러스 등급이 있다면 B 플러스를 주고 싶은데 제가 뭐 플러스까지는 따로 마련 안 해서 저는 B 등급을 줄 거고요. 네. 뭐 라이스가 어쨌든 6번이든 8번이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스날이 현재 그 뭐 중앙 수비 이들 자리에 라이스가 쓰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흔히 말하는 두들 수비를 시작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빠지면서 왼쪽 메절라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크필 원정 경기에서 나왔던 골 장면, 그 이제 왼쪽 메절라 자리에서 하프 스페이스 들어오면서 이제 네. 가마차는 슛도 때렸고, 그리고 어제 맨유 경기에서 보면은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최근 롤에서 보면 어쨌든 점점 그런 팀이 원하는 역할에 맞추어서 어쨌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6번에서 뛰어야 뭐 최고의 뭐 퍼포먼스를 발휘하느니 8번에서 쓰는 건 재능 낭비이니 뭐 이런 거를 지금 논하는 거는 조금 약간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선수는 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기존의 롤에 더해서 이제 공격적인 재능까지 뽐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너무 많이 뛰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A등급은 몇 프로, B등급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아요. A를 또 남발하면 알겠습니다. A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라이스는 뭐 팬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어쨌든 굉장히 왼쪽 메잘라 자리에서 점점 적응을 하면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로 제대로 그런 전술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더욱더 공격력, 득점력 있는 선수로 써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방금 떠오른 게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는 아스널인데요. 라이스가 오른발로 인스윙으로 감아 때리는 킥 퀄리티가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으로 기여한 것도 확실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라이스가 키커를 하고 있죠. 키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웨스트햄 시절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몇 번 찾는가. 웨스트햄이 진짜 오래 있었잖아요. 3번밖에 안 쳤더군요.
네, 그 아스날 왔을 때에도 처음에는 얘를 이제 박스 안에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라이스가 킥을 전담을 하더라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팀 내부적으로 선수 롤을 부여를 할 때 정말 편견 없이 보는구나 느꼈습니다. 예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해리케인이 코너킥을 찼다가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고 한 경기 만에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아스널이 이걸 쭉 밀고 가면서 끝끝내 라이스의 킥은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이스의 그렇죠. 킥 퀄리티에 대해서 재발견을 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프리킥도 좀 찼으면 좋겠어요. 잘 찰 것 같은데 프리킥도. 오른발로 마르티넬리가 차는 것보다는 라이스가 차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프리킥 장면은 이제 직접 골대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있을 때 네, 거의 외대고를 아니면 트로사르 정도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네, 그래도 라이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에단 은화넬입니다. C를 주겠는데요. 평가가 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좀 되게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은화네리가 오른쪽에 신성처럼 나타나면서 사카의 공백을 잘 메꿔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같이 부상을 당하면서 스쿼드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박한 평가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실력적으로 의심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볼을 잡았을 때 아카데미 출신이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압박이 붙었을 때 침착한 모습을 보고 좀 다르다 느꼈거든요. 근데도 제가 왜 사카 부상 전까지 웬만해서는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구나 이걸 느꼈던 게 볼을 달고 있지 않을 때 기존의 아스널 이선이 압박 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은화내리가 끼면 압박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비적인 능력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C 주겠습니다. 네, 저도 은하네리는 C 등급이고요. 이 선수가 뭐 이제 처음에 외대고르 자리에서 이제 좀 뛰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나올 때는 거의 이제 약간 게임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나 아니면 압박이 좀 없는 우리가 공격을만 해도 될 때 이런 경기에 나와서 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장면들은 어쨌든 우측 윙에 나왔을 때였거든요. 네. 우측 윙에서 1대1 달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인데 그마저도 이제 브라이튼전에서 전반전에 한 골 넣고 나서는 이제 패턴이 읽혀서 계속 막히다가 이제 네. 부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꾸준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 어쨌든 스쿼드의 평가를 좋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 등급 이어하고 어쨌든 부상 복귀 이후에 후반기 때에 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격진입니다. 라임 스털링인데요. 사실 뭐 출장 기록이나 경기에서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D등급이 어울리는 선수긴 합니다. 근데 또 저는 C를 주겠습니다. 미비한 출전과 부상 이탈까지 뭐 FD까지 가도 상관이 없죠. 임대를 조기 종료하지 않고 팀에 끝까지 남아서 경쟁하겠다는 그 좋은 워크의식을 고려해가지고 C를 줬는데요. 이걸 보고 경기랑은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스털링의 좋은 워크의식이 훈련장이나 선수단 내한테 강한 동기부여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게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처음에 스털링 왔을 때 뭐 사카의 배터리다 드디어 아스널 윙 로테이션 멤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아르테타가 맨시티에 있을 때 그때 스털링이 득점왕 페이스에 도전했을 정도로 테타 코치 시절에 스털링과의 궁합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스털링이 보여준 폼을 생각하면 스털링이 맨시티에서도 막판에 문제가 됐던 거 첼시도 그렇고 득점력이었지 드리블 돌파는 저는 여전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털링이 주전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C 주겠습니다. 네, 저는 스털링 D고요. 그냥 뭐 계속 조금 더
나와주면 좋은데 부상도 있고 해서 좀 못 나온 측면이 있고 뭐 팀의 사정상 못 나온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뭐 전반기 평가니까 딜을 주는 거고 어제 맨유 경기에서 이제 스털링이 우측에서 그래도 조금 돌파가 되는 장면들을 몇 장면 보여줬고 PK 장면 같은 경우에도 스털링이 돌파한 이후에 패스하는 장면에서 이제 PK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후반기에 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털링이 부상 복귀를 해서 꼭 팀의 중요한 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대도 본인이 조기 종료하지 않고 끝까지 남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 마당이니까요. 본인이 절치무심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걷고 아스널에 떠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제주스가 12월 달에 득점을 4골인가? 이렇게 올리면서 득점 페이스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올렸는데요. 저는 그때도 제주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 제주스는 믿지 않았고, 제주스에 대해서 제가 딱 평가를 하자면, 부상이 잦은, 득점력 떨어지는, 이미 긁어볼 대로 다 긁어본 스트라이커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제주스 D등급 주겠습니다. 네, F요 패스 아, F를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코멘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메디컬 리포트를 보진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남은 잔여 시즌에서도 제주스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왼쪽 윙, 세트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 듀오입니다. 저는 같은 등급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묶었는데요. 전반기 동안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듀오죠. 기대가 크기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좋을 때는 정말 시원시원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 변명을 하자면 왼쪽 칼라피오리 이탈이나 웨데고르나 사카 이탈로 인해서 이 두 선수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찬스에서 득점 페이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 비교 대상이 또 사카래가지고 더 못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두 명의 듀오 D등급 주겠습니다. 예, 저는 말티는 C, 트사는 D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비 실책이 아니고 공격에서 어이없는 패스미스로 팀의 실점의 기점이 되는 플레이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 장면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승점을 까먹는 네. 원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트사가 조금 더 팀에 기여한 부분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D등급을 주고, 말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뭔가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부상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왼쪽 윙 자리에서 지금 그래도 제일 믿는다기보다는 현재 시즌에서 1옵션으로 어쨌든 가져가야 네. 되는 친구는 마르티넬리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스탯상으로 뭐 이렇게 골이나 어시스트를 찍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평가는 말티는 C, 트사는 그런 좀 패스미스로 인한 실점 기점으로 인해서 저는 D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트로사르가 사우디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게 한 4천만 파운드에 팀에 돈 남기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갔어야 하는데 여름에 못 갔고, 최근에 이제 뭐 계약 이제 좀 아스날 팀에서는 같이 보존을 위해서 계약 네. 제의를 했지만 트로사르 쪽에서 좀 더 장기 계약을 원하면서 이제 계약이 안 됐죠. 이러면 예. 이번 겨울에 솔직히 제주스가 다치지 않았으면은 저는 트로사르 겨울에 이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아스날이 이제 누군가를 더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주스가 부상이 발생이 되면서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팀을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아스날이 누군가를 영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꽤 놀라운 이적이 될 것 같아요. 트로사르 같은 경우. 이강인
이강인. 거기까진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트로사르가 네. 조금 팀에 기여하는 바가 저는 파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네. 지금 이렇게 한 명 자리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지만 항상 좀 플레이에 미스가 나면서 이게 실점의 기점이 되는 장면들이 나와서 역습을 맞는 좀 팀을 어쨌든 좀 위기로 넣는 장면들이 있어서 D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넬리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너킥 만드는 거 빼고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 트로사르는 코너킥도 잘 못 만들죠. 코너킥이라도 만들면 세트피스라도 하지. 네. 그리고 또 마르티넬리가 만든 코너킥에서 득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말티는 뭔가 좀 많이 아쉬워요. 예. 네.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인 건지 더 뭔가 깰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이번 시즌 후반기 때 판명이 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 친구가 왼쪽 윙 그리고 뭐 오른쪽 윙 급하면 중앙 이렇게 좀 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네. 홈그로우니까 그것도 걸려 있어서 오, 한 시즌 예. 정도는 더 어쨌든 안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이 하베르츠입니다. 오늘 새벽 이 하베르츠의 아스널 팬 커뮤니티가 아마 폭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부러 안 들어가 봤습니다. 별로 봐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정도로 좋지 않은 활약상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베르츠 A 주겠습니다. 아스널 코리아 진행자 진짜 개추갈못이네. 골도 못 넣는 저런 뭐 헤딩 따게 가지고 A라 그러냐 이렇게 뭐 많은 비판이 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저도 압니다. 득점력이 아쉽다는 평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뭐 전방 압박이나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저는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히트맵이라 해야 되나? 축구장 위에서 축구장을 보고 있는 듯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선수가 골을 넣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뛸 때도 박스 안에서 항상 돌아가거나 아니면 침투를 할 때 무조건 상대 수비 한 명에서 두 명 다 끌어다 줍니다. 그걸 보고 쟤는 그 볼을 찰 때 좀 다르다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스의 잦은 이탈과 왼쪽 공격이 부진한 상황에서 저는 카이라도 없었으면 아스널 진짜 큰일 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카이 하베르츠 A 주겠습니다. 카이 하베르츠 공격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B등급 주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단지 슈팅을 조금 아쉽게 해서 네. 골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골들을 못 만들어낸 것 이제 그런 골들이 이제 좀 더 잘 들어갔으면은 네. 지금 리그 아마 7골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 12개에서 3개만 되었더라도 네.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베르츠가 네. 굉장히 아쉽게 아쉽게가 아니야 어이없게 차서 그쵸. 안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한 3-4개만 더 들어갔어도 네. 우리가 뭐 승점을 그래도 한 3점 정도는 더 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저는 B등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베르츠 슈팅 놓치는 거 보면 댓글이 야 일부러 저렇게 차라 해도 못 차겠다. 어제 맨유전 경기 때 나온 장면들이 참 네. 놀라웠죠. 네. 저기서 저렇게 찰 수가 있나? 저렇게 골대 밖으로 네. 내보낼 수가 있나? 이 네. 장면들이 너무 네. 행복해서 그쵸. 그래서, 예. 연타석 홈런 채팅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예. 골대 박스 바로 앞에서 이제 인사이드로 밀어쳤는데 이제 네. 그 바깥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키퍼하고 골대 바로 앞에서 툭 밀어차는 장면이었는데 네. 왼발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차면서 골대 위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장면은 진짜 야 저거는 저렇게 하라고 하기도 힘들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상황은 네. 하베르츠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슈팅 장면이 오는 걸 생각을 해요. 네네네. 우리 팀에서나 뭐 다른 팀에서 포워드가 왔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만한 선수가 몇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하베르츠 때문이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결정을 한 두세 번만 더 지어주면은 네. 좋지 않을까. 네. 후반기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에 이제 하베르츠가 솔직히 좀 캐리를 했죠. 지난 시즌 막판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후반기에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음. 아들아, 이강인이 정말 아스널에 오니?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해외 축구 안 보시거든요. 손흥민만 아시는데. 네. 본가에 가면은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또 막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베르츠가 날리는 득점 찬스를 보면 하베르츠였기 때문에 그런 득점까지 갔다. 이걸 듣고 딱 생각이 드는 게 야구에서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유망주 평가를 할 때 팬들끼리 파이어가 많이 나는 게 수비 범위가 넓은 유격수들이 실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유격수였으면 애초에 따라가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안타를 내주는데 수비 범위가 좋고 스텝이 빠르고 반응 속도가 빠른 유망주들이 실책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제 수비 못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로 눈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거가 약간 지금 하베르츠의 케이스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논란을 삼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죠. 플레이 유형이고.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간 이정료나 그런 스토리가 더 있기 때문에 팬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베르츠 역시 논란의 선수야. 여기서도 얘기를 오래 하게 되네. 네. 긍정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해도 오래 하네요. 네. 사카는 제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무조건 A를 주려 했었는데 B 주겠습니다. 박한데 얘는 A지 무조건. 얘를 사카를 뭐 지금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있나요? 그냥 네. 우리 팀의 본체죠. 진짜 부동의 에이스죠, 에이스. 네. 외대고르가 뭐 약간 전방 압박 뭐 어쩐 얘기를 해도 결국 그 기간에 골을 넣고 팀을 이끌어준 건 사카였고 네. 그리고 사카가 없어지고 나니까 외대고르가 있더라도 이거 안 되는데? 네. 느낌이 들게 하죠. 결국에는 지금 이 팀의 에이스는 확실히 사카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카가 있는 동안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A.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스날이 두 줄 수비, 이 블락 수비에 굉장히 로우 블럭 수비라고 하지 항상 여기에서 네.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네. 이 블럭을 깰 수 있는 가지고 놀 수 있는 네. 우리 팀의 현재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뭐 오래오래 건강히 아스날에서 오래 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계약은 항상 힘들겠죠. 네. 사카가 항상 힘들었으니까. 네. 예상 어시스트 XG 값이 5.6이래요. 진짜 실제 어시스트 대비 반도 안 되는 값이네요. 네, 아무튼 뭐 사카가 이번 시즌에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골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카가 어쨌든 에이스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에이스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가 돌아오지만 네. 외대고르가 아닌 이강인과 함께라면은 네. 이강인도 약간 그런 로우블록이나 이런 데서 뭐 본인이 그러니까 달고 나오는 네. 공을 달고 나오는 직접 해결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쪽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카가 있다면은 둘이 같이 좀 우측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면은 네. 외대고르가 있을 때보다 더 파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카는 그리고 뭐 이제 오른발로 니어 포스트도 때리기도 잘하고 네, 맞습니다. 예. 채팅방에 있는 대로 뭐 골라인 보름바 뭐 역크로스 컷인 뭐 땅볼 뭐 다 자제자제로 지금 점점 매 시즌 발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카는 참 어렵네요. 어쨌든 선수가 잘하는 것과 별개로 뭐 계약 문제는 항상 이 네. 에이전트가 네. 힘들게 하기 때문에 네.
지켜봅시다. 그래서 뭐 사카 보죠. 예. 네. 자, 일단은 요렇게 선수 평가는 끝났고요.